자, 명제에 대한 얘기는 끝났고요. 이제 새로운 얘기, 절대부등식이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이 절대부등식이란 거는 항상 참인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합니다.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그리고 부등식은 당연히 실수 범위에서만 생각해야 돼요. 우리 허수 범위에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허수는 크기 비교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부등식 얘기를 했다는 거는 그냥 실수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항상 성립한다는 건데 요거가 항상 성립함을 먼저 증명을 하고 나서 이 절대부등식을 활용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절대부등식 증명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자, 먼저 크기 비교하는 방법부터 알고 가야 돼요. 자, 크기 비교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차와 0을 비교하는 거야. 0 비교. A란 숫자랑 B란 숫자가 누가 더 큰지 알아보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보냐면 A에서 B를 빼봐. 그리고 0하고 얘를 비교를 해보는 거야. 자, A 빼기 B가 0보다 컸다는 거는 왜 0보다 클까요? A가 B보다 크니까 0보다 크겠죠. 이렇게. 만약에 A 빼기 B가 0이었어? 뺐는데 0이라고? 어떨 때 빼서 0 되죠? 둘이 같을 때. 그 다음 뺐는데 음수가 됐어? 왜 뺐는데 음수가 될까요? 그건 뒤쪽 숫자가 더 크니까. 이런 식으로 뺀 값과 0을 비교해보면 누가 더 큰지를 알 수가 있다. 증명할 때 이런 식으로 크기 비교하는 방법을 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루트 같은 거 나올 때는 루트끼리 더하기 빼기가 안 되거든. 보통 루트 같은 거 있을 때. 자, 요럴 때는 그냥 빼서 비교하면 계산이 안 돼서 어렵고요. 자, 똑같이 거듭 제곱을 한 후에 비교를 할 수 있어요. 거듭 제곱을 비교해 보는 거야. 단, 요때는 그 비교하는 수가 양수일 때만 지금 말하는 사실이 성립을 합니다. 양수일 때만 쓸 수 있어요. 자, 이런 겁니다. a제곱하고 b제곱을 비교를 해볼 거야. 근데 a제곱이 b제곱보다 컸대. 그리고 a, b가 양수였어. 그러면 누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냐면 a가 b보다 큰 거야. 양수일 때는 원래 숫자 더 컸어야지만 제곱해서 더 커지는 거거든. 뭐 이런 식으로 a제곱이랑 b제곱 비교했는데 둘이 같아? 근데 둘 다 지금 양수야. 여기 a, b가 양수일 때만 생각하는 거야. 자, 이때는 a와 b가 같다는 소리라는 걸 알 수 있고요. a제곱과 b제곱을 비교를 했을 때 b제곱이 더 컸다는 건 b가 더 컸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보통 루트 같은 거 나올 때 많이 씁니다. 혹은 절대값 나올 때도 좀 써요. 절대값에서도. 그다음 세 번째, 얘도 양수에 대해서 하는 건데요. 두 수의 비하고 나눠보라는 거죠. 두 수의 비 혹은 비율과 1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비율과 1을 비교. 자, 얘도 양수일 때만 쓸 수 있는 거야. 얘는 보통 커다란 지수가 있는 큰 수, 이런 거 할 때 보통 많이 씁니다. 자, a분의 b가 1보다 큰데 둘 다 양수야. 왜 분수가 1보다 클까? 분자가 더 크니까. 그 다음 a분의 b가 1이야. 왜 1이 됐을까? 분모랑 분자가 똑같으니까. 그 다음 a분의 b가 1보다 작아. 왜 1보다 작을까? 분자가 더 크니까. 이런 식으로 크기 비교를 할 수 있다. 자, 다음. 자, 증명할 때 또 많이 쓰는 두 번째 방법. 자, 실수의 제곱의 성질과 절대값의 성질이야. 뭐 쉬워요. 어떤 실수 x가 있는데 그 실수를 제곱을 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실수의 기본 성질이에요. 자, 음수도 제곱하면 양수고요. 양수도 제곱하면 양수고요. 0은 제곱하면 0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모든 실수들을 제곱을 하면 음수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질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다고. 실수 AB에 대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3. 이거는 항상 얼마보다 크거나 같냐? 라고 누가 물어보면 얘는 항상 3보다 크거나 같다.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한다. 이 부등식이 절대 부등식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실수의 제곱은 0보다 작을 수 없으니까. 항상 0 이상이니까. 이런 얘기예요. 자, 비슷하게 절대값도 그래요.
절대값은 항상 0보다 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 이런 값도 항상 0보다 커 나타요. 자, 이 부등식도 절대 부등식이에요. 왜요? 절대값이 음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절대 부등식을 증명할 수 있는 준비물들은 준비가 다 됐어요. 실수 크기 비교하는 방법, 그 다음 제곱값과 절대값은 항상 0 이상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절대 부등식, 요걸 알고 있어. 그럼 얘네들을 이용을 해서 자, 그 다음 여기 20, 21, 22, 23에 나오는 여러 가지 부등식들을 증명을 해볼 겁니다. 유명한 부등식들이니까 직접 증명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얘가 항상 0보다 커 나왔다는 걸 증명을 해볼 거야. 자, 어떻게 증명하냐면요, 완전 제곱식, 제곱값은 0 이상이라는 걸 이용해서 증명을 할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증명하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b, 이 뒤에 뭐가 있어야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냐면요, 요 b의 절반의 제곱, 2분의 b의 제곱, 즉 4분의 b 제곱이 있으면 완전 제곱식이 돼요. 그리고 뒤에 추가로 4분의 3b 제곱을 더해주게 되면, 자, 이 식을 괄호로 풀어진 다음에 다시 계산해봐. 그럼 위식하고 똑같아져요. 네, 똑같은 식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위식하고 아래식은. 자, 그 다음에 인수분해하려고 이렇게 변형을 했으니까 인수분해를 할 겁니다. 그럼 a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b의 제곱 더하기 4분의 3 곱하기 b 제곱인데, 여기서 요 제곱값은 항상 0보다 커 나갔죠. 여기 제곱값도 항상 0보다 커 났죠. 그리고 b제곱이 0보다 커 나왔는데 거기다 숫자 4분의 3 양수로 곱하면 당연히 0보다 커 나왔겠죠. 그러므로 제곱 더하기 제곱꼴이니까 얘는 항상 0보다 커 나왔다라는 게 증명이 됐고요. 자, 얘가 언제 0이 되냐면, 등호는, 이 부등식 등호 언제 성립하냐면 a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b가 0이고 b도 0일 때, 이 제곱값이 모두 0이 될 때만 0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제곱이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므로 a와 b가 모두 0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밑에 것도 증명해보면,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 더하기 c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b 플러스 마이너스 bc 플러스 마이너스 ca가 0보다 커 났다는 걸 증명을 할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거 그 공통수학 1에 1단원에 보면 변형 공식이 있었어요. 변형 공식을 이용해서 증명을 할 겁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앞에다 2분의 1을 곱하고요. 여기 있는 식들에다 다 모두 2배씩을 해줘요. 그럼 a제곱에 2배 하면 a제곱 더하기 a제곱, 이렇게 2a제곱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2ab 써주고, 플러스 b제곱 2b제곱이니까 그걸 b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써주시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2bc, 그 다음 플러스 c제곱 더하기 c제곱 써주고, 공간이 없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2ca 이렇게 써주게 되면 얘가 인수분해가 돼요. 이 부분이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이 부분도 b 플러스 마이너스 c의 제곱이고, 플러스 c 플러스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돼서요. 이게 제곱의 합들이니까 0보다 커 나왔다는 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등호는, 자, 얘네들이 모두 0일 때 등호가 성립을 해요. 그래서 빼기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 플러스인 경우에는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 얘네들이 모두 동시에 0일 때. 근데 얘네들이 모두 동시에 0이 되려면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 a, b, c가 모두 0일 때. 플러스일 때는 이럴 때 등호가 성립하고, 마이너스일 때는 a-b, b-c, c-a가 모두 0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되려면 얘는 a하고 b하고 c가 모두 같아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주 만나게 되는 절대값에 대한 절대부등식, 유명한 것들을 써놨어. 그래서 요 모양을 유심히 보고 요게 항상 성립한다는 걸 살짝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지금 기억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증명하는 방법을 한번 터득을 해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절대값 a 더하기 b. a 더하기 b를 더하고 난 다음에 절대값 씌운 거는 각각의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더한 것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요거를 증명을 해보자. 자, 증명. 어떻게 하냐면요. 얘 어차피 양수고 얘도 어차피 양수니까 둘 다 제곱을 해서
서로 빼보는 거야. 둘의 제곱값 중에 누가 더 큰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곱값끼리 빼서 얘와 0을 비교를 해볼 거야. 자, 근데 절대값의 성질 중에 하나가 이런 성질이 있어요.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제곱한 거나 그냥 제곱한 거나 똑같다는 성질이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계산을 할 거야. 얘는 그냥 a 더하기 b 제곱 정비한 거랑 똑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 뒤에는 절대값 a를 제곱하면 그냥 a 제곱한 거랑 똑같고요. 자, 절대값 a랑 절대값 b를 곱하면 2 절대값 ab. 자, 절대값의 성질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절대값 a와 절대값 b를 곱하면 곱하기 나누기에 대해서는 절대값을 하나로 합칠 수 있어요. 더하기 빼기는 안 되는데요. 곱하기 나누기는 이렇게 하나로 합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절대값 b의 제곱은 그냥 b제곱.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하시면 지워지고요. 2로 묶으면 AB 마이너스 절대값 AB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볼 거야. 자, AB랑 절대값 AB를 비교를 해보면 만약에 AB가 양수일 때는 둘이 같아요. AB가 양수일 때는 절대값 AB랑 AB가 같고요. 근데 AB가 음수일 때는요, 요 AB 요거는 음수인데 음수에다 절대값 씌운 건 양수죠. 그러니까 AB가 음수일 때는 절대값이 더 커요. 그리고 AB가 양수일 때는 둘 다 뭐 어차피 양수니까 똑같아요. 자, 그래서 뒤에 절대값 AB가 AB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뺀 결과는 0 이하가 되겠죠. 따라서 A 더하기 B의 절대값 A 더하기 B의 제곱이 절대값 A 더 절대값 B의 합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빼서 0보다 작거나 같았으니까. 그러므로 자, 양수에 대해서 제곱값이 이렇게 됐다는 거는 원래 값, 제곱하기 전의 값이 부동호가 이렇게 성립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증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등호 성립하는 케이스 알아줘야 되는데, 자, 여기 증명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 있죠. 자, 얘가 0이 되는 경우를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AB랑 절대값 AB가 같아질 때인데, AB랑 절대값 AB가 같아지는 경우는 AB가 0 이상일 때죠. 자, 그래서 등호가 성립할 조건은 AB의 부호가 같을 때 혹은 0일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비슷하게 절대값 A 더하기 B가 이번에는 절대값 A에서 절대값 B를 뺀 값하고 비교해 볼 건데 이 중에 얘랑 얘 중에 누가 더 크냐면 더한 다음에 절대값 씌운 게 더 커요. 자, 증명 비슷하게 하면 됩니다. 여기 풀이 과정, 여기 써놓은 거 과정 이용해서 해볼 거야. 자, 둘 다 제곱을 한 다음에 서로 빼볼 거야. 그래서 빼서 정리를 하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돼요. 요거 뺀 거 정리하면 2AB 더하기 절대값 AB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여기서 AB랑 절대값 AB랑 이거 요 놈의 부호를 알아볼 건데 자, AB가 양수일 때는요. 절대값 AB도 양수니까 얘는 0보다 커요. 근데 AB가 음수가 되잖아요. 그리고 뒤에 절대값 AB는 양수죠. 자, 봐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이랑 절대값 3 절대값 마이너스 3 이런 걸 계산해 보겠다는 거지. 그럼 얘는 그냥 3이 되죠. 그래서 둘이 더하게 되면 무조건 0이 됩니다. 그래서 AB가 음수일 때는 0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등호가 성립하는 케이스는 AB가 음수일 때, 0 이하일 때, 요때 등호가 성립을 해요. 얘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이 뺀 값, 제곱해서 뺀 값이 항상 0 이상이라는 거는 이 앞에 값이 뒤에 값보다 컸다라는 거죠. 그래서 증명이 되는 거야. 그리고 요거는 제곱해서 빼는 거, 제곱한 것끼리 크기 비교해서 증명하는 방법은 양수일 때만 쓸 수 있어. 그래서 요런 경우는 따로 따져봤어야 돼.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가 음수였을 때는 따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요 뒤에 게 음수일 때는 앞에 건 어차피 양수죠. 그러니까 양수가 음수보다 크다는 건 당연하니까 그냥 당연히 증명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증명하고요. 같은 방식으로 밑에 것도 증명을 해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자기 힘으로 직접 꼭 증명해 보셔야 돼요. 자, 23번. 이번에는 절대값 A 빼기 B하고 각각의 절대값 씌운 다음에 더하는 값하고 크기 비교해 볼 거고요. 두 번째, 절대값 A 빼기 B하고 각각의 절대값 씌운 걸 뺀 값. 요거를 비교를 해 볼 거야. 결론은 각각의 절대값 씌워서 더한 게 항상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 뺀 값은요. 항상 그 각각 절대값 씌운 다음에 뺀 값이 항상 제일 작아요.
그래서 요 살짝 외워본다면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항상 크다는 것, 제일 크거나 같다는 걸 알 수 있고, 각각의 절대값 씌운 다음에 뺀 값이 항상 가장 작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중간에 더한 다음에 절대값 씌운 거랑 뺀 다음에 절대값 씌운 게 중간에 있다는 이런 특징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절대값에 대한 기본적인 절대부등식 외워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증명하는 방식은 위에 거랑 같은 방식으로 증명하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해보세요. 자, 앞에서 절대부등식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기본적인 완전제곱식에 대한 절대부등식과 절대값에 대한 절대부등식,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거 외에 유명한 절대부등식이 사실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이름이 있는 절대부등식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예요. 자, 산술평균이 뭐냐면 그냥 상식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산술평균은 n개의 숫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n개의 숫자를 싹 다 더한 다음에 개수 n으로 나누는 거, 이걸 산술평균이라고 그래. 너희가 많이 쓰는 평균 구하는 방법이 산술평균이에요. 그 다음 기하평균이라는 방법도 있는데요. 기하평균은요, 이 n개의 값이 있었으면 얘네들을 쭉 다 곱해요. 싹 다 곱한 다음에 n제곱근이라는 걸 씌워주는 겁니다. n제곱근은 이제 대수에서 배울 건데, n제곱해서 어떤 수가 되는 수를 n제곱근이라고 해요. 자세하게 하는 건 대수 가서 하도록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 산술평균은 어떤 수들을 산술평균으로 구한 거랑 기하평균으로 구한 거를 크기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산술평균 값이 항상 기하평균 값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겁니다. 단 주의할 거는 양수들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절대부등식이에요. 자, 요게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인데 그 중에서 이제 두 숫자에 대해서만 할 거야. A란 숫자, B란 숫자의 산술평균은 둘이 더하고 2로 나누면 되겠죠? 이렇게 구한 평균과 A, B라는 숫자의 기하평균은 A, B에다가 2제곱근이 루트예요. 제곱해서 A, B 되는 수. 요거를 비교를 하면 항상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고, 자, 등호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 같아지는 경우는 두 수의 값이 같은 값일 때, 요때 성립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외우셔야 돼. 이름 있는 절대부등식들은 다 외우셔야 돼요. 저 등호 성립한 조건까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증명을 해봐야겠죠? 증명은 여기 교재에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자, 요거를 제곱하고 요거를 제곱을 한 다음에 서로 빼서 0보다, 뺀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지 확인하시면 되고, 등호 성립하는 케이스는 뺀 값이 0 되는 경우에 등호가 성립하는 거야. 같아지는 경우. 그렇게 해서 증명을 해보시도록 하세요. 자, 그럼 산술평균하고 기하평균의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는 언제 많이 사용을 하느냐? 자, 그 밑에 거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합이 얼마로 주어질 때, 선생님 예를 들어줄게. 합이 10일 때, 그때 곱의 최대값 구하기. 양수 A, B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산술평균 2분의 10은 항상 루트 A, B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A, B는 25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A, B의 최대값은 25 이렇게 구할 때 써먹는 거고요. 아니면 곱이 주어질 때 A, B가 25야. 그랬을 때 합의 최대값 구할 때 그러면 산술평균 두 수의 합을 2로 나눈 값은 루트 25가 5죠. 그래서 A, B의 최소값은 10이다. 이런 식으로 더하기. 더한 값의 최소값은 10이다. 이렇게. 최대값과 최소값, 합과 곱의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써먹게 됩니다. 근데 이때 주의할 거는 합과 곱이 지금 선생님이 예로 든 것처럼 깔끔해야 돼. 깔끔하게 숫자를 딱 나오는 상태에서 곱과 합의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합과 곱이 깔끔하지 않을 때는 산술계를 쓰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그 예를 한번 보세요. 자, x가 3보다 큰데 이것일 때 x 더하기 x 마이너스 3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라는데 이거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를 이용해서 최대 최소
최소값 구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약간의 변형을 취해줘야 돼. 어떻게 하냐면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이렇게 3을 빼주고요. 뒤에 x-3분의 1은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뒤에다 도로 더하기 3을 해서 이렇게 변형을 해주는 거야. 왜 이렇게 변형했냐면 이 분모에 있는 x-3이랑 곱해서 없어지도록 일부러 인위적으로 필요한 숫자를 더하고 빼고를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앞에 두 부분에 대해서는 자, 둘이 곱한 거 얘랑 얘를 곱하면 1이죠? 그리고 원래 이 둘이 더한 걸 2로 나누는 건데 그 2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 x-3 더하기 x-3분의 1은 2보다 크거나 같고 거기에 3이 더해졌으니까 이 식의 최소값은 5가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면 산술기하 평균이 서로 같아질 때는 이 두 값이 같을 때야. 그러니까 x-3의 제곱, x-3하고 x-3분의 1이 같으려면 넘기면 x-3의 제곱이 1이 될 때, 즉 x가 4일 때, 약 3보다 커야 되니까 이럴 때 이 값이 최소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등호가 성립할 때. 자, 그 다음에 산술기하 평균의 관계를 활용하는 좀 특이한 사례, 이것도 좀 기억해 놓은 게 좋아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두 수의 합과 역수의 합이 주어질 때야. 그러면 그 두 식을 곱한 다음에 곱한 식에다가 산술기하 평균의 관계를 적용해 보는 거야.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꼭 얘 있는 거 봅시다. 지금 이런 걸 알았어. 양수 A, B에 대해서 A 더하기 2B가 3일 때. 그랬을 때 A분의 1, A분의 2 더하기 B분의 1. 요거의 최소값을 구해봐라. 요런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요 값을 그 역수의 합을 문자로 두자. K라고 두고 요 식에서 K의 최소값을 구하는 걸로 문제를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요령을 좀 알아야 되는데 어떤 수들의 합과 그 숫자들을 역수 취한 것들, 완벽히 역수는 아니죠. 역수 취하고 어떤 상수로 곱한 형태죠. 어쨌든 그런 것들을 만나면 한번 이걸 곱한 걸 전개해 보는 거야. 그럼 요 둘의 곱은 요게 3K라는 걸 알죠. 자, 그런데 얘를 이제 그런 다음에 전개를 해봐. 이렇게 곱하면 2, 이렇게 곱해도 2. 그래서 계산하면 4가 되고요. 이렇게 곱하면 B분의 A, 또 이렇게 곱하면 A분의 4B. 요게 3K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의 관계에 의하면 두 수의 합은 2배의 2루트 얘와 얘의 곱이야. 근데 곱하면 이렇게 약분되니까 4가 되죠. 그래서 요 계산하면 4죠. 그래서 요 값의 최소값은 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항상 4 이상인 거. 거기다 4를 더한 값이 3K니까 이 3K는 8 이상인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K는 3분의 8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문제의 정답, 최소값은 3분의 8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면 산술기하에서 등호가 성립할 때 B분의 A랑 A분의 4B가 같을 때 그러면 요 값이 4가 되거든. 그 더한 값이 요 더한 값이 4가 돼요. 등호가 성립해서 즉 각각의 값이 같은데 더해서 4니까 얘네들이 2일 때 그래서 A가 2B와 같을 때 이 식의 값이 최소값 3분의 8이 됩니다. 자, 다음 유명한 절대부등식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있습니다. 코시란 사람과 슈바르츠란 사람에 의해서 발표된 부등식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실수 A, B, C, X, Y, Z에 대해서 이런 게 성립을 합니다. A, 이게 개수가 엄청 많아 상관없어. A제곱, B제곱, 그리고 X제곱, Y제곱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제곱의 합은 항상 자, 순서대로 첫 번째 것끼리 곱한 거 더하기 두 번째 것끼리 곱한 거 그거를 더해서 제곱한 것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라는 부등식이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얘도 증명은 여기 이거 읽어보세요. 좌변 전개한 거에서 우변 전개한 거를 서로 빼서 0하고 비교를 해보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걸 증명할 수 있고요. 자,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면 자, 순서대로 앞에 거, 자, 첫 번째 것끼리 나눈 비율과 두 번째 것끼리 나눈 비율이 같을 때 그때 성립을 해요.
자, 이게 항이 3개로 바뀌어도 똑같이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것도 보시고요. 이게 원래는 4개, 5개, 6개 뭐 아무리 많아도 개수가 늘어나도 똑같이 성립을 해요. 이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에요.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외워야 되는 부등식이고요. 자, 이거를 암기를 하셨다고 하면 이 부등식을 활용을 해서 최대 최소 구할 때 보통 써먹습니다. 자, 최대값과 최소값 어떻게 구하냐면 그 제곱의 합이 주어질 때, 제곱의 합이 뭐 주어질 때 이걸로부터 1차식 뭐 3x 더하기 4y 뭐 이런 값의 최대 최소 구할 때 써먹을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써먹으면 되냐면 이런 식으로 써먹으면 돼요. 자, 3x 더하기 4y를 만들기 위해서 앞에다가 3의 제곱, 4의 제곱을 여기 x제곱 더 y제곱에다 곱해주는 거야. 그러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 의하면 3x, 4y 곱한 다음에 더하고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아는 결과들을 이렇게 여기다 이 부등식을 정리를 해주는 거죠. 자,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은 25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이죠. 그래서 이게 3x 더하기 4y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3x 더하기 4y 제곱이 25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알았으니까 제곱한 값이 250보다 작으려면 얘가 루트 250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루트 25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얘, 최대값은 얘 이렇게 구하는 거죠. 자, 혹은 뭐 3x 더하기 4y의 값이 얼마인지 알려줘요. 이렇게 뭐 5 이런 식으로. 그럴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대값, 최소값 이런 거 물어볼 때도 써먹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거랑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자, 이거랑 관련된 코슈바르츠 부등식을 만들어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3의 제곱 더 여기 얘죠, 얘.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는 거야. 그러면 자, 요 식을 이번에 정리하는데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자,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은 25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지금 모르죠. 그냥 쓰시고 3x 더하기 4y가 5잖아. 그러니까 이거 제곱하면 25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항상 1보다 커나 같구나.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최대값은 없고요. 최소값은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